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조직업 강의를 맡은 이노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보여지고요. 일단 뭐 처음 뵙는 분들이니까 간단하게 제피하라면 일단 뭐 앞에 분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학은 전혀 모릅니다. 네, 저 법학은 전혀 모르고요. 경영만 한 사람이고요. 강의 말씀드리면 뭐 아까 잠깐 뒤에서 앉아서 꼽아보니까 대학에서 경영 관련 강의를 한 게 17+1년이더라고요. 올해도요. 네. 그리고 수험 쪽에서 경영학을 강의한 게 올해로 딱 13년째입니다. 물론 이제 농사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작년부터 이제 경영학 강의 시작했고 올해 그 경조로 동차반 강의 처음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여러분도 앉아 계시는 내년 2018년도 시험 준비가 저희 입장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노무사 시험 준비 관련해서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경영만 한 사람이니까 경조에 대한 얘기만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거고 이제 경조가 어떤 것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는지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말씀 드릴 거냐면요. 오, 분필 없네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목사 학습이라는 거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피터 생계 학습 조직 이론에 따르면 그 개인 수련 학습은 두 가지가 고생을 하면 된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내년 농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두 가지가 고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머리가 고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머리만 고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두 고생될 것 같아요. 몸도 고생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처럼요. 이 머리가 고생하는 학습과 몸이 고생하는 학습이 같이 좀 궁합이 맞아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합격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전 법학은 모릅니다. 법학 모르니까 법학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경영학 관점으로 얘기하면 그럼 이제 이 머리가 고생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아까 이해선 농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학문적 접근하는 쪽과 수험적 접근하는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네, 분명히 다르고요. 그 수험 쪽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어떤 느낌으로 하셔야 되는 거냐면 탑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일단 큰 프레임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프레임을 잡은 후에 그 프레임을 채워나가는 전 뭐라고도 말씀드리긴 하냐면 집을 짓는 마음으로 집을 지으면서 그냥 방부터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 뼈대가 서고 그 뼈대 안에다가 뭐 방을 거실을 주방을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큰 프레임을 잡으시고 그 안에다가 세부적인 그림들을 그려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역시 한번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만 그런 일 때문에 암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해를 하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머리와 관련된 학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첨언한 가정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조직론 가지고 농사 시험 준비용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특이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쪽 농사 시험 준비하시면서 경영 관련해서 조금 특이한 부분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발견했냐면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경조는 선택 과목이고 인사 노무 관련 과목 더 필수 과목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영 관련 과목은 이제 그 두 과목이 되는데 어떤 얘기들을 좀 종종 들었냐면 인사 노무 관련과 경조는 똑같은 선생님한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죠. 왜요? 그랬더니 답은 두 가지 갈라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 강의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그거 오케이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냐면 그냥 두 과목 비슷한 것 같아서요. 경영조직론하고 인사노무관론이 비슷해 보여서요. 그냥 하면 같은 번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경영조직론하고요. 인사노무관론은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경영조직론과 인사노무관론은요. 프레임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면 경영조직론은 주체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인사노무관론은 실행과 관련된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는 물론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접근 방식이나 프레임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동일한 분한테 그 과목을 아까 얘기했지만 강의 방식 맞는 거 말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분에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면 그분은요. 그럼 비슷하니까요. 똑같이 두 번 들 거면 왜 똑같이 얘기를 두 번 해서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것처럼서는 어쨌든 2차 시험 보시는 것처럼서는 사고방식의 틀을 넓히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강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과목의 연관성이 높을 것 같아서요 라는 이유 때문에 같은 문제 든다는 얘기는 어쨌든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고의 폭이라는 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고의 폭을 넓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버핀 때문에 이분이 얘기하는 부분과 저분이 얘기하는 부분을 조합하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내용의 폭은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강의 방식이나 이런 것 이유가 아니라 그냥 경조랑 인사 논문 관련이 비슷해 보여서요 라는 이유라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제가 느꼈던 특이한 점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요. 뭐 이런 얘기 팀장님한테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커리큘럼상으로 GS 0기, GS 1기, 2기, 3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GS 0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쓰신 그 기본서 가지고 강의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정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기본서 시작하지 않을 거고요. 수험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여겨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기본서를 쓰지 않고 수험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기본서, 그러니까 GS 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했지만 뭘 잡아야 된다고요? 프레임을 잡아야 된다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노무사 2차 시험 경조 준비하시는 것중에서 한 교수님 쓰신 그 기본 하나가 모든 내용을 커버하지 못할 거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한 8건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8건 정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처음에 기본서라는 걸 갖고 시작하게 되면 프레임이 거의 고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프레임이 고착돼 버리면 다른 것들은 다 그 프레임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경영학 관련 과목이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는 것 중 하나 뭐냐면요. 똑같은 얘기를요. 누가 용어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용어를 딱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쯤이라면 용어 선택권이 출제자에게 있지만 2차 시험을 보시는 것쯤에서는 용어 선택권이 수험생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어나 그런 것들에 대한 프레임을 완전히 확실하게 잡아놓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서 뭐 많이들 뭐 8건 얘기하시니까 그 내용들이 한꺼번에 동일한 프레임으로 동일한 용어로 정리되어 있는 수험서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전적으로 큰 프레임을 잡으시는 것점에서 저는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서서 길었는데 철저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할 거고 그런 점에서 GS 연기와 GS 1기에 지금 강의 교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강의 교재 가지고 연기와 1기 진행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기와 3기는 역시나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실전 경험을 높이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 진행할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려워 생각하면 탑다운 형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프레임 이해하고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 정리하고 이 얘기는 다 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앞에 분이 말씀하셨지만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것과 쓰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뭐 그건 여러분들 경험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있다고 써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이 형태를 가지고 정리했다면 이제 몸이 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차 답안지다가 출제자가 요구하는 걸 써야 되는 거니까. 뭐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소설을 써야 되겠지만 뭐 그 경우는 배제하고요. 어쨌든 출제자가 원하는 걸 써야 될 거고요. 쓰시기 위해서 이제 뭐가 좀 고생이 돼야 될 것 같으면 몸이 좀 고생스러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몸은 어떻게 고생시켜야 될 것 같으냐면요. 일단 얘와 머리와 몸의 문제를 오버래핑하는 부분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독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경약은요. 계속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면 어느 순간 유레카를 외치실 겁니다. 아 이게 이거였어? 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몸이 고생시켜드린 것처럼 어떤 걸 좀 말씀드릴 거냐면요. 그 많은 분들이요. 이제 시험 준비로 공부를 하시면 철저하게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시냐면요. 수험생 마인드로 접근을 하세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걸 좀 강조드리는 거냐면요. 마인드를 좀 바꿔보세요. 수험생 마인드가 아니고요. 출제자 마인드로 좀 바꿔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뭐 경영조직을 갖고 얘기하면 쭉 내용들을 정리해 가실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제 문제를 푸신다는 게 아닌 거고요. 그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출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출제하시게 되면 그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그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수험생 입장 돌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출제하신 문제를 적어보시는 거죠. 그게 아주 간단한 문제였든 아니면 아주 복잡한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면서 뭐 할 거니까? 계속 써볼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답안을 작성해보는 그런 형태로 많이 써보시는 거. 예. 정말 많이 써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머리에 있다고 해서 안 써지는 거 너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좀 써보시는 절차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출제자 마인드를 좀 가지시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말씀드릴 거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고요. 이제 그 점점 시험 날짜에 다가오다 보면 뭐에 쫓기실 거예요? 시간에 쫓기실 거잖아요. 네, 시간에 쫓기실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마음이 절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조급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것처럼 보게 되면 아까 그 간절함, 절박함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조급해지시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그 간절함 또는 절박함이라고 얘기한 것과 조급함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절하거나 절박하면 합격하시는 거고요. 조급하시면 불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간절함이나 절박함을 가지고 시험에 임박할수록 이제 뭔가 공부를 계속 맞춰가셔야 될 때 그 과목별로요. 뭔가 사이즈가 큰 걸 가지고 계시면 잘 접근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과목을 가져가시는 뭔가를 잡고 있어야 되는 매개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경영조준은 분명히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면 서브노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서브노트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어떤 논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면 몸이 고생한 학습입니다. 몸이 고생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서브노트라고 얘기한 거 누가 다른 친구가 잘 정리하는 서브노트 그런 거 몇 대 지워받고 뺏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누가 쓰시라고요? 여러분들 손글씨로요. 그게 악필이던 아주 이쁜 손글씨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직접 서브노트를 작성하시면서 계속 써보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몸이 고생한 학습의 대표적인 예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을 절충해서 하시는 그 학습의 궁합이 맞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일단 제가 일반적으로 경조도 저희 인사 논문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경조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 경조란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 틀 같은 것들은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뭐 틀이나 틀 같은 것들은 프레임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말씀드리면서 그 제가 드릴 얘기는 마무리 짓고요. 역시나 뭐 다들 이메일 남기시는 게 트렌드인 것 같으니까 예.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메일 주시면 저 역시 뭐 바로 회신해 드릴 거고요. 이메일 잠깐 좀 말씀드리면 퍼즈월드입니다. 예. 그 세상이 워낙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그 옛날에 강의하기 전에 했던 일이 요즘 인공지능 한창 뜨고 있는데 그 인공지능 컨설턴트를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골뱅이 이메일이 퍼즈월드고요. 골뱅이 연세점 ac.kr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회신한 형태로 진행할 거고요. 뭐 이메일은 항상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갈 거고요. 뭐 남아 있을 테니까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